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철없이 때만 쓰는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함께요. 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엄청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이런 좋은 여자가 우리 아들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의 마음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긴 하는데 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 자영업자 소모임의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저랑 남편을 이어주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죠. 좋은 남자라고.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 그 소모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도 제게 미안해서 면목 없어 했고요. 저는 현재 부모님의 건물에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간 사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촬영 스튜디오, 파티룸, 연습실, 사무실, 공유 주방 등 공간을 빌리는 만큼 비용을 받고 대여해주는 사업인데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몇 달씩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익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처음에 창업 비용만 들 뿐 나중엔 어느 정도 조금씩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기에 수익성이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경우라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드리는데 지금 세 종류의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았을 땐 처음에 저와 같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해서 소개를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공간 대여 사업엔 전혀 관심 없었고 오직 제게만 관심이 있더군요. 여자도 남자도 외모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줄 알고 단단히 착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잘생긴 외모의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죠. 남편은 실제로 예전에 배우를 준비했었다고 했어요. 몇 번 엑스트라로 드라마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마음 접었지만 그 허세,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하긴 하더라고요. TV에서 누군가가 나오면, 나 쟤랑 그거 찍었잖아. 화면빨이 잘 받는 거지? 쟤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사실은 내가 더 잘생겼어 등등. 잘생긴 건 사실이고 꿈을 이루진 못했으니까 아쉬워서 저러나 보다 싶어 그냥 이해를 해줬었습니다. 암튼 저는 철없는 남편과 살고 있고 그리고 저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몇 번 말아 먹었었는데 그건 괴로운 일이니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정일과 시댁일이 겹쳐져 버린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제 오빠와 새언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 저는 오빠를 바보 등신이라고 불러요. 착하면 지만 착할 것이지 꼭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오빠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그러다가 영어학원 강사인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했고 한 몇 년간은 둘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억 흐릿하지만서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오빠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알고 보니 새언니랑 별거 아닌 별거가 들어갔고 부부 사이는 거의 파탄이 난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둘은 거의 끝이 났는데 둘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빠는 세종시에, 새언니는 천안에 산다고 하더군요. 새언니가 원래는 세종시에서 학원 강사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천안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부가 일을 위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주말 부부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돈이 필요할 때라고 하더군요. 부부 일이다 보니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따로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 그게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빠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새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새언니가 등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새언니의 어머니, 제게는 사돈 어른이겠죠? 그 양반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당연히 안 된다고요. 이를 위해서 천안으로 가 있는 딸인데 경찰벌이 시원찮아서 그리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만일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지금 사돈 어른의 아파트 대출금을 싹 다 갚아주고 그리고 오빠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 값 다 치룬 다음에 자신의 딸에게 넘기라고 그럼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자신의 빚을 갚아줘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에겐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오빠가 분양받은 그 집을 주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빤 뭐라 했는데?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어? 그렇게 했냐고. 아니 오빠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그 지경까지 갔는데 아직도 부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이게 부부야? 오빠, 지금 세훈이나 세훈이 엄마는 노리고 있는 거야. 오빠 홀딱 벗겨 먹으려고. 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처음엔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습관이 된 건지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말하면 싸우기만 하고 장모님이 큰 소리만 치니까 시끄럽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산다. 너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래. 며느리 돌이라는 말은 내가 안 할게.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너는 자식 노릇해? 엄마 아빠 연세 드셔서 힘 다 떨어지셨는데 네가 지금 자식 노릇하고 있는 게 뭐냐고. 맨날 엄마 아빠 걱정밖에 더 시켜? 어?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고 엄마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제가 부모님을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저만 가면 오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연세 드셨으니까 아프신 건 맞아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거 걱정되어서 몸이 더 낫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새언니가 며느리 역할 안 하는 거? 저는 뭐라 안 합니다. 내 부모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빠라도 좀 엄마 아빠 걱정시키는 사람이 오빠니까 지라도 좀 자주 엄마 아빠 들여다보면서 걱정 덜 끼치게끔 해주면 좋은데 지 사는 꼴이 그러니 오빠는 또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미칠 지경이었죠. 그 연세에 아빠는 암을, 엄마는 무릎 수술을 그렇게 몸 성치 않으신 양반들이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아,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당신들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요.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런 소리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 세만 받아도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건가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새언니와 오빠가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자기 혼자 두 여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혹시 같이 만나볼 수 있겠냐라는 말에 제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말죠. 이 여자들 대단한 여자들이구나. 쉽게 물러설 인간들이 아니구나. 계속 시간만 가면 나중엔 우리 목을 조일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집에 들어가기는 싫다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둘 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마치 기선 제압이라도 하겠다라는 의미 같았어요. 그리고 새언니. 아,
특유의 그 새초롬한 표정이 있습니다. 불쌍한 척, 자신은 순수한 척, 피해자인 척하는. 그런데 나는 이뻐, 나는 잘났어, 나는 떳떳해 라는 그 표정. 그리고 옆에 있는 사돈 어른은 왜 그리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눈썹이 잔뜩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앉아 있을 뿐인데 같이 있는 게 싫었던 거였을까요? 그냥 화가 나 있더라고요. 오빠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재결합? 그러니까 새언니에게 이사를 오겠다라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러더군요. 내가 이사를 갈게. 조금 있으면 입주 아니야? 그 아파트? 그런데 이거 정말 내가 마음 크게 쓰는 거다. 너 이번에 시험 미끄러졌다며? 승진 안 됐다며? 내가 천안에서 세종으로 가면 돈도 그렇고 내가 피해를 많이 보는 건데, 그런데 네가 승진도 미끄러지고 그리고 네 월급 빠나잖아? 그동안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랑 합치질 않았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혼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완전 벙쪘던 거지. 그러니까 장서방, 나 그때 너무 황당했었네. 우리 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리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네 결혼할 때만 해도 뭐라 했나?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끔 해준다 하지 않았었나? 자네 경찰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이니까 자기가 한 말 지키겠지 하고 믿고 우리 딸 준 걸세. 그런데 아휴, 결과적으로 자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안 그런가? 우리 딸 고생 많이 하고 있네. 정말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오겠다라고 마음 먹은 걸세. 그래서요? 그냥 이사를 온다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닐 듯한데 이번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실 생각인가요? 자네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사돈을 왜 데리고 온 거야? 우리끼리 말하면 될 것을. 참,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구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내민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우선은 새언니가 다시 세종시로 들어가 오빠와 살겠다라는 전제하에 사돈의 집 대출금 갚아주고, 그리고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새언니 명의로 해주고,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부모님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부모님 명의입니다. 그걸 새언니 명의로 바꿔달라 하더군요. 자기가 세종시에 오면 일을 못할 것 같으니 이유는 임신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럼 생활이 빠듯하지 않겠냐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라도 받아야 생활이 될 것 같으니 새언니 본인에게 그 건물을 증여해주면 오빠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건물 명의. 아,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인 채 욕을 하더라고요. 속삭이듯 시발 이혼하자 이것들아. 이 미친 것들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들었겠죠.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임신할 생각이니 나 그거 다 줘라. 지금 아이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오빠가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 팔을 끌더니 일어나자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멍한 상태로 오빠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는데 새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해줄 거야? 아니 말을 해야지. 그냥 일어나면 어쩌자는 건데? 아이 낳아준다고. 임신한다고. 어차피 니네 부모는 그걸 가장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프다며. 몸 안 좋다며. 그럼 내가 며느리 도리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해준다고. 아가씨 있어서 말 못하는 거야? 아가씨 월세 나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야, 너 생각 똑바로 해. 어차피 니네 부모는 너 이혼한다면 쓰러지실 분들이야. 그래서 너도 이혼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아,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오빠를 공격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동안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욕했습니다. 동생인데 오빠한테 막말했었어요. 그런데 남이 그러니까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부모? 아, 니네 부모라고? 야, 미친년아.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네? 애미나 딸이나 똑같이 돌았어. 뭐? 너 지금 장사하니? 이게 세연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니까, 어? 우리 오빠를 병신 취급하다 못해 아예 모질이 취급을 하네?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막 나오지? 사람을 만만하게 구니까 막 씨부리게 돼? 어? 그렇지. 웃기는 년들이네, 정말. 오빠가 이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젠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어? 이게 이혼감이지 어떤 게 이혼감이니? 오빠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을 제 명의로 돌리라고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그거 빼앗기지 않는다고 못난 아들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듬직한 딸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리 말을 했다 하더군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 일이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게 되는 법이죠. 이제는 저희 시댁이 등판을 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건물이 제 명의가 되자 남편이 그걸 노리더라고요. 자기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하자마자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좋은 환경에서 사시게끔 만들어 드리자면서요. 고급 실버타운? 요즘엔 그런 게 있더군요. 한 달에 300 정도가 들어가고 그 실버타운을 분양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돈이 든다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적정선에서 찾았다며 5억짜리 실버타운이었고 월 400 정도면 시어머니가 편히 사실 것 같다고 그걸 해드리자 하는 겁니다. 제가 건물 증여받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지금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또 몸이 불편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건강한 사람들만이, 돈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지금 시어머니에게 딱이라며 제게 대출을 받자 하는 겁니다. 엄마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돈 생기면 우리 엄마 꼭 그런 데 모시고 싶었는데 아, 자기 이제 건물주잖아. 담보대출 받아서 엄마 편하게 모시자. 어? 아, 그만 좀 해라. 지금 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지금 그 건물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온 거야? 아, 상황 파악 좀 해라. 어? 그리고 너는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우리 오빠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뭐? 시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어? 오빠가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 건지 뻔히 알면서 어머니 말하고 싶어? 지금 나한테? 아,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야, 거긴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어차피 장모님 장인어른은 몸이 아파서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주신 건 맞잖아. 형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 그거랑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 편하게 모시자.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나는 조금 바랐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바랐잖아? 자기는 말 이상하게 하고 있어. 그만해라. 어? 눈치 좀 챙기라고. 진짜 이러지 좀 말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니 남편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 시댁으로 갔더군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우리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이르려고 간 건가? 그러든지 말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옆에 없는 편이 더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쁜 법이라고 하죠. 제게 미안해 했던 철없는 아들 제게 넘겨서 면목 없다 했던 시어머니도 결국엔 어쩔 수가 없는 양반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이제는 남편 구슬려서 데리고 가라고요.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거 보기 좋지 않다며 여자가 이럴 땐 한 번쯤은 물러서 줘야 하는 거라며 남편을 달래라 하더군요. 데리고 가라고요. 철없는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얼른 구슬려서 데리고 가라. 아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바라질 않는데 아들놈 혼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어머니, 그냥 알아서 들어오겠죠. 지금 제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 사람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삐쳐서 간 거니 괜찮아지면 알아서 돌아오겠죠. 저는 그냥 기다리려고요. 아니, 얘. 네 오빠도 그리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못된 거 배운 거니? 그리고 나는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들 미리 구슬려 놓긴 했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도 오래돼서 난방이 잘 되지 않으니 우리 요 앞에 신축 빌라가 하나 생겼거든? 나 같은 늙은이가 아파트 살 이유는 없고 그곳으로 거쳐 옮겨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곳은 월 3, 400씩 들어간다며? 아이고,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그런 곳까진 필요 없고 그냥 신축 빌라로 옮겨줘라. 그놈이 철은 없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대단하지 않니? 엄마 생각해주는 아들 마음이 죄는 아니잖니. 그렇게 내가 구슬려 놓았으니 너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겠다 하고 네 남편 데리고 가면 된다. 부부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떨어져 있다 보면 그거 습관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뜨는 거야. 얼른 네 남편 데리고 가라. 알겠니, 며느라? 진짜 다들 이렇구나. 아니, 어머니. 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죄는 아니죠. 저도 알죠. 그럼 저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제 돈 들여 어머니를 신축 빌라로 이사를 시켜드려야 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구슬려 데리고 올 생각 없어요. 제가 이미 마음 떴거든요. 오빠도 이혼하고 저도 이혼하고 이혼 잔치 한번 해보죠. 뭐 어차피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한꺼번에 충격받는 게 낫지. 나눠서 이중으로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 뭐요? 생각해 주는 척, 양보해 주는 척 하면서 뭐요? 신축 빌라로 옮겨라? 옮기기는? 그냥 거기서 아들 끼고 사세요. 어디 옮길 생각 말고. 친정 부모님께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결국 저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뭔가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게 되고 그런데 그 바라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건지를 모르더라고요. 빌라로 해줘라? 저는 그 말을 하던 시어머니의 그 뉘앙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양보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상식적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요. 이혼한다 하니 아무 죄도 없는데 이혼 소송하는 거라고 난리를 쳤는데 변호사 만나고 나서 입 다물더군요. 그런 금전적인 것을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원하는 것도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제 이혼이 더 빨랐고 오빠는 오랜 시간 소송을 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매가 이혼을 하다니. 이런 경우도 드물 것이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스타트했다라는 것도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봤는데 그거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일은 안 하시고 오빠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뵈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자식된 도리 최대한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그리고 인간은 좀 걸러서 만나고 사귀려고요. 오빠나 저나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한지라 아주 조심조심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